라든지 그 다음에 3배 길이를 잴 때 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도랑형기를 통일해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값이 동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오셨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느냐. 밭이나 논을 밭전자로 해가지고 정자 모양입니다. 밭전자가 아니고 정자 모양을 해가지고 여기서 각자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에서 농사를 짓고 요 가운데 부분은 8집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뭡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쓰는 세금과 같은 거예요. 별도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자 제도를 썼다고 하는 말은 이 8집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가운데 끝은 협력해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요것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요게 정자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부르태자 때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1월 화수목금토는 한웅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때 와서 다시 정비가 되어가지고 다시 7회 달력을 썼었다 하는 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부르태자가 돌아가니까 그분을 기리는 이제 부르단지가 있었어요. 그분을 기리는 부르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쌀을 곡식을 밥을 지을 때에 얼마를 떠가지고 이 부르단지에다 자꾸 담았어요. 그 모아진 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선행을 구유를 하는 그런 제도가 부르태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르단지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르단지를 모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업주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골에 최근까지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렇게 단지를 하나 내놓고 거기다가 쌀을 우리가 밥을 할 때에 예를 들면 한 대쯤 밥을 한다면 그 중에 조금요 그릇에 떠가지고 그 단지에다 붓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적게 먹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부르단지 제도, 그걸 우리가 업주가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르태자의 때부터 계속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태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3대 가륵 당군 황제가 나왔습니다. 이 가륵 황제 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라지만 나라라고 그래야 되겠죠.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이념을 뭐라 하냐면 종으로 그랬고, 백성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는 전을 중요시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뜸으로 여기고 사람을 귀히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이념이 되고, 요 백성은 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백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목표가 된 겁니다. 요거는 국가의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과 전의 이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육했다. 이것이 가륵 당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가륵 당군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가림다 문자라고 하는, 가림토라고도 하고 가림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38자로서 이것이 훈민정음의 뿌리입니다. 우리 한글 훈민정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가림타가 몇 자였느냐 하면은 38자였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은 몇 자입니까? 24자입니다. 이게 많이 글자가 줄어졌어요. 그래서 38자에 관한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에 지금 어자가 빠졌어요. 점자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는 이런 게 빠졌는데 제가 그걸 다 정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륵대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가림다문자를 창제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어뜸되고 문자가 창제된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우리 한글이 영어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정요한 선생도 아마 그 언어학을 공부하신 모양인데, 지금 영어나 히브리어가 고전을 찾아 쭉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안 풀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글을, 우리 말을 적용하면은 그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다 이거죠. 그러한 우리 민족의 우수함이 이미 이때 가륵 단군 때부터 이런 문화적인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노에 우리가 흉노족 하는데 이 흉노족의 조상이 역시 단군 가륵 때에 열량지방에 죄를 지은 욕사를 약술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후손이 오늘의 흉노족이 되었다 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가륵 때에 반란을 일으킨 소시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진압하고 그분을 목을 치고 했는데 그 후손 가운데 협냐노가 도망을 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일본에서 천황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군 시대에 일본에 우리 협냐노 우리 민족이 가가지고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 뒤에 이 천황이 자꾸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때에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최초의 기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대 오사구 황제 때입니다. 오사구 황제 때 중요한 것은 그의 동생 오사다를 황제 때 동생 오사다를 어디다 보냈느냐? 몽고 쪽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고의 후손은 바로 누굽니까? 오사다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몽고족이나 우리는 단군 시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제4대 오사구 황제까지 올라가더라도 역시 같은 족속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고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몽고에 있는 분들이 몽고 현재 인구가 땅은 우리보다도 몇십 배 넓은데 인구는 지금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몽고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하고 통일하자고 그런답니다. 통일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가 몽고 아닙니까? 몽고 이렇게 넓지요. 여기서 우리하고 통일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요. 동북 삼성 이게 통일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 돈을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원공패전, 가운데가 이렇게 비고 이렇게 된 엽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화폐를 썼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단군 조선의 문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라가 있었어요. 요순 시대를 지나가지고 하나라가 있었는데 이 하나라의 왕들이 단군 조선에 와가지고 수도에 와가지고 방물을 바치다 그랬습니다. 예물을 바치고 뭘 구해갔다고 했느냐? 신서를 구해갔다고 그랬습니다. 신서. 요 신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라에도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때에 벌써 제4대 오사구 황제 때에 뭘 만들었느냐?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소.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고 강단사학자들은 고 조선시대는 상당히 원시시대인데 무슨 배를 만들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상으로 조선시대에 분명히 배를 만든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때에 뭘 지었느냐? 지금 건천궁이라고 하는 왕궁을 지었어요. 이 건천궁이 600간이라고 그랬어요. 600간. 동서가 600간. 그 다음에 남북이 100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대원군 때 고종황제 부인 누굽니까? 예?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그 집이 건천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없어졌는 걸 이번에 다시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했어. 보니까 그 칸이 200칸이 있대, 200칸.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600칸에 동서가 100칸이니까는 굉장히 큰 기록을, 큰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제4대 오세구 황제 때에 많은 인재를 길러가지고 하나라에 보내가지고, 고조선의 문화를 전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때가 상당히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5대 당군 때, 오대 당군이 9월입니다. 9월 당군 때에 여기 보면 60갑자를 사용해 책령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것은 한웅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아마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60갑자 책령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때에 인도 사람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조선에 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쯤 되겠느냐? 지금 바라면까지 왔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인도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고조선에 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해나 이쪽 남쪽이 고조선 남쪽이 되지 않겠는가? 번안 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번안 쪽까지 왔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9월 당군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순행하러 오다가 여기서 풍류강에서 돌아가시다고 그랬어요. 풍류강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시신을 어디다 묻었느냐? 대박산에다가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박산이 어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평양 부근에 가면 이거 뭐가 있어요? 대박산이 있어요. 그래서 대박산에서 김일성이가 당군릉을 지을 때에 이북에 김일성 살았을 때입니다. 그 당군을 어디서 찾았느냐? 대박산에서 뭘 찾았느냐? 당군릉에서 그 시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소 감정을 해봤더니 뭐 4,000년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신을 모셔다가 지금 북한에 뭘 모셔놨어요? 당군릉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만 보면은 5대 9월 당군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초대 당군은 분명히 아니에요. 초대 당군은 어디다 모셨느냐면 9월산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9월산이 지금 항해도 9월산이 아니고,
하르빈 부근에 있는 구월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역사를 더 이제 보니까 요거 이제 번안의 이야기를 보니까 당군 황제께서 번안의 풍류강이에요. 번안의 풍류강으로 왔다가 돌아가셔서 대박산에 묻었다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번안은 어디냐면 이쪽은 마한이거든요. 이쪽은 마한인데 번안의 대박산이면 이 남쪽이라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당군릉에 모신 당군은 요 기록을 북한의 대백산을 대백산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초대 당군이 아니고 몇 대 당군이에요. 5대 9월 당군이 분명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번안의 기록을 보면은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마한이거든요. 마한 기록에 나와야 되는데 번안 기록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번안은 지금 이쪽이거든요. 여기거든. 그래서 풍류강이 어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북한에서 주장하는 당군릉의 그 당군은 9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9월 당군에 해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6대 당군에 보면 상춘에 모이게 하여 9월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6대 달문 당군 때 달문 당군에서 상춘일인데 이게 지금의 중국의 장춘이라고 그럽니다. 장춘에 있는 9월산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9월산이 어디냐면 항해도 9월산으로 알고 있는데 항해도 9월산이 아니에요. 장춘에 있는 9월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땅이 있는 거죠. 이 9월산에 모여서 삼신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서요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요사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6대 달문 당굴 때에 당군 조선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 할 때에 70개국이 조공을 바쳐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군 전체 70국이라고 하면은 요거 진안만 말한 게 아니고 마한, 번안 나라가 한 70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조금 뒤에 가기든 더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70국이 조공을 바쳐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문 당군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백성을 위하고 혹은 또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그 근본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다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무요리 할 때에 깃발을 꽂죠. 농자 천하지 대본 하잖아요. 그 말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 언제 시작했느냐? 6대 당군 달문 때부터 시작했다. 그것이 서기 BC 2083년이에요. 이때 어느 때냐? BC 2083년이 되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역사였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오교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오교.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뭐냐? 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유교에서는 효가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유교에서는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효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뜻이죠.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나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이나 같은 뜻인데 그때는 이 제사를 더 강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있고, 여기 밑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0국이 조공을 바쳐왔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공물을 바쳤던 나라가 큰 나라가 둘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라가 20이고, 그 다음에 부락이 3,624개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합하면 아마 70국쯤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조선을 연구하는 분들은, 고조선을 대개 어디까지 보냐면, 베이징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몽고 쪽, 요 우로만 보고 있다니까? 대개 여러분, 그 고조선 연구하는 책들을 보세요. 보면 전부 다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당고기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 뭡니까? 이쪽이 번안이에요, 번안. 여기. 요 전체 다 미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까지 영향력을 다 행사했어요. 고조선이. 네,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속은 별 말씀드릴 게 없고, 제8대 당군이 우수한입니다. 우수한 당군인데, 우수한 당군 때 세금을 이때 얼마를 했느냐? 자기 농사의 20분의 1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경제가 그 국력을 뒷받침해 주는데 고조선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더니 세금 제도가 자꾸 변해요. 이건 뭐냐면 20분의 1이거든요. 그전에는 몇 분의 1이었어요? 8분의 1이었어요. 근데 20분의 1로 줄어지니까 국력이 뭐예요? 그만큼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80분의 1까지 줄어져요. 그 80분의 1이 되니까 세금이 뭐예요? 별로예요. 그래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국력이 경제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분명히,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대 당군은 이때 정변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제9대 누굽니까? 아술 당군 때에 정변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최초의 당군 조선의 정변입니다. 청의 욕살 우착이라고 하는 욕살입니다. 욕살, 이 지금 같은 장관급이에요. 이 우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왕이 피란을 갑니다. 그래서 상춘에서 몸을 피해가지고 구월산 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우착을 죽이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대 특별한 것만 말씀을 드리죠. 시간이 조금 더 있죠. 10대가 누구냐 하면은 노을입니다. 노을 당군 때에 이때 중요한 사건은 천문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을 감성하는 천문대를 짓고 또 우리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신원함을 설치했다 하는 기록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문대를 만들어서 하늘을 감성하는 감성관을 두었다.
이미 그때부터 천문지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해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11대는 도해당군입니다. 이 도해당군이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도해당군은 처음에 중요한 사건은 소도를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소도를 설치해서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를 설치해서 이 소도에 무엇을 세웠느냐? 한웅상을 세웠어요. 이 한웅상이 뭐냐면 제일 큰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느 나무냐? 큰 나무. 큰 나무를 한웅상으로 삼아서 그곳에 뭘 지나겠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지나겠어요. 요 한웅상 큰 나무 제도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이게 당상나무예요. 시골에 가면은 큰 동네 어구에 혹은 동네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이걸 당상나무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부나무? 뭐 하여튼 그래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거기다가 뭐 새끼를 두르고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고 하잖아요? 네. 예, 그것이 바로 당상나무의 시초인데 그게 누구 때요? 당군, 도해당군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때냐면 BC 1891년이거든요. 도해당군이 처음에 집권하기 시작한 지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상나무 제도가 그때 생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대시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대시전을 지었는데 이 대시전에 누구를 모셨느냐? 한웅을 모셔서 한웅을요. 한웅을 모신 한웅의 뒤에는 광채가 나게 하고 한웅상을 잘 만들어 모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시전에 한웅을 모시다 보니까 요 궁전을 대시전이나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한웅을 모신 뭐요? 대웅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를 모신 그 곳을 뭐라고 그래요? 대웅전 했는데 그 대웅전은 당군 도해 때에 한웅을 모시는 데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조선 역사를 보니까 오늘의 불교는 그 후에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박람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도해 당군께서 많은 나라에서 박물을 가져왔거든요. 이 박물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박물 전시회.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70국에서 박물을 받았는데 그 박물을 전시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또 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을 구경하고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뭡니까? 박람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뒤에도 그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도해당군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바닷가에다가 조선소도 만들고 또 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물, 어풍, 선성기, 척후기, 척한계, 척풍계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었고 이때의 천경신고를 가르치고 온 백성들이 생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해의 쭉 역사를 보니까
도해 당군 때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12대 당군부터는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